맥주 한 잔 생각나서 왔는데 영업 끝났나 봐요? 그래요? 어쩌지?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해서 오늘은 일찍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오죠 뭐. 아니 그러지 말고 나도 혼자 맥주나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마실래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저야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서 같이 마셔주면 좋지요. 당시 나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지점 관리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외근이 잦은 편이어서 주로 점심 저녁을 밖에서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은 집 앞에 평소 자주 가던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던 것이다. 그때 시간이 밤 9시쯤이었다. 맥주 2병과 마른 안주를 꺼내오더니 내 앞에 마주보고 앉았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저씨는 친구도 없느냐며 왜 항상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서 술 마시냐고 묻길래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아저씨 말대로라면 과부인 내 팔자가 더 사나운데 오늘은 나도 안 되겠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한 잔 거하게 해야겠다며 잔이 빌 때마다 술잔을 내밀며 술을 따라 달란다. 30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아직 만나는 남자는 없고 밤이 외롭다는 걸 슬며시 내비치는 그녀의 호의적인 반응에 자신감을 넣은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를 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아저씨는 이혼하고 연애는 안 해봤어요? 내가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고 하니 주인 여자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날 빤히 쳐다보며 물어왔다. 저야 뭐 그동안 돈 번다고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한눈 팔 정신이나 있었겠어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누님이야말로 5년 전에 사별하고 이제껏 혼자 지내셨던 거예요? 호호 계속 혼자는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지금은 솔로예요. 그녀와 술잔을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맥주 5병을 먹어치우고 소주로 바꿔 2병을 비웠다. 근데 그 상황의 술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주는 그녀가 점점 매력이 넘치는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점점 2명을 좋은 기분으로 이끌게 하였고 그녀가 집 앞까지 바래다 달라는 말을 먼저 꺼내. 그게 뭐가 어렵냐며 식당을 나와 그녀의 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본성을 숨긴 채 매너 있게 분위기를 이끌며 술 기운도 좀 오르는데 공원에서 잠깐 앉았다 갈까요? 그래요. 비도 거치고 바람도 시원한데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좋겠네요. 그냥 걷기 뻘쭘하니까 고향이 어디냐,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됐느냐 등등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각보다 집은 가까웠다. 약 10분 정도 거리였나? 아무튼 아파트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며 여기가 제 집이에요. 다 왔어요. 하고 시간을 조금 끌더니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가실래요? 하며 운을 떼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직감했다. 오, 뭔가가 있겠구나.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하고 나는 그녀의 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주었고 잠시만 기다리라며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 앉아 진열장을 살펴보고 있었다. 진열장에는 도라지, 뽕, 산딸기로 만든 담금주가 가득했다. 그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하며 뒤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와, 벌써 10년 지난 것도 있네요? 그냥 술이 아니라 약주네요, 약주. 하며 하나씩 살펴보는데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문상 씨한테는 특별히 하나 선물해드릴게요. 한번 골라보세요. 정말요?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어느 순간 눈이 마주쳤고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 아저씨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절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정말 뜻밖인데요. 저도 아주머니한테 관심 많았어요. 에이, 거짓말도 잘하네. 아니요, 정말이에요. 나보다 8살 연상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존칭을 쓰지 않고 자기야 라고 호칭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20대 후반의 짧은 연애 기간에 당시 여친이던 지금의 아내가 갑작스레 임신을 하는 바람에 멋모르고 서둘러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첫눈에 보고 반해서 무진장 대시를 했는데 몇 번이나 퇴짜를 당했지만 승부욕이 발동이 되어 끝까지 매달렸고 너 아니면 안 된다 밤낮으로 찾아가며 지극정성을 다했더니 내 행동에 감동을 받았는지 알고 지낸 지 약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귄 지 7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배가 불러오기 전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 전 매우 활발하고 활동적이었는데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구속된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매일 무기력해 보이고 의욕 없어 보이고 짜증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이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제가 돈을 버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해결 가능한 부분도 아니었기에 아이 낳고 지금까지 매주 주말 저희 부모님께 아이를 보내고 자유롭게 놀도록 해줬어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 또한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약속이 있다고 하면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일찍 퇴근하거나 쉬면서 아이를 봐줬고요.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오라고 하는 제 마음은 스트레스 풀고 재밌게 놀다 오라는 취지에 항상 군말 없이 보내줬는데 돌아오면 활기차게 본인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우울해 보이고 짜증내고 반복이더라고요. 또 현실로 돌아왔다는 그런 짜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9시까지 귀가하겠다는 약속 시간은 전혀 안 지키고 간혹 전화도 안 받고 새벽에 돼서야 만취해서 들어온 적도 많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해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려 했지만 저 또한 사람인지라 슬슬 짜증나고 밉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니던 차가 낡았다며 요즘 인기 많은 제네시스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무슨 새 차가 필요 있느냐며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일찍 결혼해서 자기 인생을 망쳐놓았다니 행복하지가 않다며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가며 못 살겠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 회복을 위해 차를 바꿔주기로 했죠. 새 차를 알아보니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 해서 중고차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잦은 외출은 줄어들지 않았고 아내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내가 딴 맘이라도 품었나 싶어 몰래 휴대폰을 봤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죠. 카톡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에게는 평소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대화들. 자기야, 오늘은 점심때 뭐 먹을 거야? 보고 싶다, 언제 볼 거야? 등등.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전마다 다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이냐고? 바람 피운 거 맞는 거냐며 했더니 나한테는 미안하지만 바람 피운 거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운 건 절대로 못 참겠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수개월 동안 혼자 지내며 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지냈어요. 그러다 자주 가던 식당에서 주인 아줌마와 단둘이 술 한잔하다 눈이 맞은 거고요. 솔직히 술 깨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랬을까? 살짝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그녀는 만날수록 정이 가는 사람이어서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한 게 벌써 8개월이 지났죠. 하지만 그녀에겐 올해 15살 중학생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딸내미가 얼마 전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사춘기 때문인지 엄마의 남친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헤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왜 일반화되었는지 그 아이를 보니 알겠더군요. 그녀조차도 감당하기 힘들답니다. 사춘기에 아노미 현상 겪을 시기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경우가 많아서인지 아예 저를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혼 얘기가 나오자 저희 쪽 친척들, 부모님 모두 반대합니다. 사귈 때부터도 반대했었어요. 친구들은 더 난리가 났고요. 내 자식도 키우다 보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남의 자식인데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요. 당장은 다 좋을 거고 다 행복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 제가 분명 후회할 거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고 아이가 때론 내 맘 같지 않아 서운할 수 있고 그녀한테도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길 거라면서요.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